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절염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이 책의 저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민수 약사님이신데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30년 동안 경영하면서 관절염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 경험을 한 뒤로 관절염을 고친 사람들은 책을 저술한 박민수 약사입니다. 약사님께 제가 먼저 사실은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참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이 약국을 한 12년 만에 온 것 같거든요. 그때가 45인가 6살쯤에 엄청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개정 전 이 맞습니다. 책이에요.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흥이 오더라고요. 오장육부에 대해서 조금 공부는 하고 있었던 터이라 네, 이거는 양약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리고 병원 가서 고쳐지진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 이 책을 읽고 약사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맞아요. 당시 너무 아파가지고 수원역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그때는 택시 탈 돈도 아껴 써야 됐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떻게 해서 찾아서 왔는데 돈이 너무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의료기구를 팔아서 이거 약을 사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얼른 빌려서 약값 드리고, 박사님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가 그거를 정말 못 잊거든요. 차비를 그래요? 주셨어요. 근데 약사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못합니다. 약사님이 정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차비를 받아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택시를 탔겠어요? 그 돈 아끼려고 저 버스 타고 또 간 거예요. 여기서 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니까 너무 그때 생각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가벼운 책도 하나 못 들었었어요. 그랬어요? 작은 핸드백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약사님 약 먹고 난 다음에 요런 책도 조금씩 들고 그래도 조금 움직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비를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서 왜 우연히 그냥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했지만 우연히 도와주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밥을 한 끼라도 사주면 그 사람이 정말 배고플 때는 그 밥 한 끼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 차비였어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신 약사님은 잊어버리시고. 좋은데. 이렇게 약사님과의 인연을 짧게 말씀드렸고요.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약사님 약을 소개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약사님의 약을 드시고 저처럼 관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약사님,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관절염이 알아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약국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관절염으로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다, 그다음에 주사를 맞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다 관절이 아프면 그런 것이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년경에 제가 5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부터 제일 먼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예. 저도 무릎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사님이시니까 일단 이 약국에 있는 온갖 약들은 많잖아요. 양약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한방으로 공부를 하신 건지. 제가 약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결국은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뭐 양약도 먹고 식품도 먹어보고 어떤 주사도 맞아보고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테이핑하고 파스 바르고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고 또 정말 절망감이 들어서 나는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프면 정형외과 다니고 저도 테이핑 했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오장육보의 상생상극 원리를 공부하면서 조금은 알고 있어서 한방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약사님께서는 이 양약을 전공하신 것 같은데 한방 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되셨어요? 예, 저도 약사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한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한약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알러지나 또 고혈압 같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결국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제 한방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것이죠. 양약사와 한약사 지금 둘 다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 한약 쪽으로 이것이 더 원리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에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약사님께서 지금 한방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관절염은 어떤 원리로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잘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양약적으로 아무리 그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좋아지니까 네네. 다른 쪽에 무슨 길인가 싶어서 이제 한방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한방 책을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놓고 보다가 중국의 황제 내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렇죠. 방약 한 편 체계가 네. 제야통 속신이라는 말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 글을 읽자마자 저는 정말 머리가 딱 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그 제아 통속신이라면 그 배꼽 아래는 전부 신장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정확하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제야통속신이라는 것은 배꼽제잖아요. 그래서 배꼽 밑에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은 신장이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신장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신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장부래요. 예, 간도 미련하지만 그래서 네. 신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네. 신장이 나쁜 것 검사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네. 네. 신장이 나쁘지를 몰랐는데 신장이 나빠지고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보고 나는 신장이 약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그 신장에 대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약사님의 무릎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좋아지셨어요? 신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보면은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거나 혈뇨가 나온다거나 발톱무좀이나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나 통풍이나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이 신장의 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보통 무좀은 그냥 균 때문에 그런 거다. 예, 그리고 발목이나 족저근막염이 와도 정형외과 가서만 치료하려고 애쓰고 저도 많이 다녔어요. 원인은 분명히 신장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의를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족저근막염을 섬유근육통 앓기 시작한 초기부터 10년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 통증은 아마 조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밝게 워낙 좀 너무 미련스럽게 참아가지고 병을 키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디딜 때 아프다 싶으면 바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몇 달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조금 미련해요. 이렇게 미련하면 병을 키워요. 나중에 이 체해 충격파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아픈 만큼 체해 충격파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아기 낳는 만큼 통증이 심한 이 체해 충격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사님은 미리 그거를 딱 아시고 바로 신장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치료가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콩팥이 뜨거우면 콩팥은 이제 배꼽 밑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콩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발톱 무좀이잖아요. 그다음에 콩팥에 뜨거운 열이 발바닥을 뜨겁게 하고 아프면 그게 족저근막염이에요. 또 살을 태우면 티눈이고 또 뼈가 튀어나가면 무죄반증이고 또 소변이 열로 인해서 돌이 되면 요로결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요로 결석하고
그리고 무지외반증도 신장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네. 콩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면서 이제 뼈가 튀어나가게 하는 것이고, 네. 또 요로 결석은 콩팥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이 소변을 돌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지외반증까지도 저는 신장의 열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조금 전에 나열한 그 모든 것들이 신장의 열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신장의 열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좀 애매한데요. 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신장이 뜨겁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콩팥이 많은 일을 하면 신장이 열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100m를 힘차게 달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심장열이 얼굴로 올라오잖아요. 차고. 이 가슴의 열은. 그러듯이 콩팥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콩팥이 무리하면 콩팥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무리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음과 같아요. 여성들이 이제 산후 후나 유산시킨 후에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신장은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취했을 때도 콩팥은 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해서 피를 많이 흘렸을 때도 피를 채우지 못하면 콩팥은 또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 말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피가 진짜 마릅니다. 그러면 피가 마르면 콩팥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오래되면 신장이 무리하는 것이죠. 고혈압과 당뇨도 그렇죠. 오래되면 신장이 또 무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생활을 좀 많이 하고 정액을 많이 배출하면 신장이 그 정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열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약하게 태어나면 신장이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섬유 근육통 앓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처럼 자궁 근종 수술하고 나서 저 같은 섬유 근육통 오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도 자궁 근종을 복강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고주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주파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하혈을 하면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 댄스 강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 몸을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서서히 관절이 아파오더니 병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출산 후에 몸조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산 후에 몸조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자궁근종 수술 후에 병원에서는 뭐 이거 금방 회복돼요 이 말만 믿고 그냥 일하러 나가시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이 신장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으면 더 몸을 딴 사람보다 더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또 무리하다 보니까 이 병이 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뒤에 충분히 이렇게 휴식하면서 피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한다거나 조리를 하지 못하면 피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신장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장에서 이제 열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기계도 기름칠 안 하고 억지로 돌리면 기계에서 열이 나잖아요. 스파크 일어나듯이.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충분하게 그 기름을 쳐주는다는 거는 쉬어줘야 되는데 남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원래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좀 더 쉬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회복이 안 돼?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에 노출이 돼도 저는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빌빌거려?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악착같이 더 움직였는데 그게 저를 쳤던 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만 막 억울했는데 저를 알아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하네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마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특히 관절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꼭 오늘 방송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사님, 그 신장에서 피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신장에서 피 만들어내는 것,
투석과 그 관절과의 그 관계를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예.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네. 이 이론은 서양 의학에서 나온 이론이고요. 예, 예. 예,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의학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혈 호르몬을 공급한다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피를 만들어서 골수에서 피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네.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연고를 재생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피가 부족하니까 골수에서 연고를 재생하는 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골을 재생하려고 연골 영양제만 따로 먹는다고 해서 연골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절대로 연골 만들어냅니다라는 그런 거 안 사 먹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신장을 좋아지게 하면 조혈 호르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비가 그렇죠. 되고 예. 그로 인해 또 골수도 건강해지면서 그렇죠. 예. 알아서 연골도 재생이 된다. 그렇죠. 다소 시간은 조금 걸려도 예, 신장을 좋아지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골수에서 피가 채워지고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연고를 재생해 주는 것이다. 네. 근데 그 기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이란 말이죠. 네, 신장이 워낙 하는 일들이 예,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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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 오장육부가 네, 맞습니다. 예.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음, 오장육부가 하는 일들이 그 기관이 뭔지를 그 기관이 나빠지면은 오장육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슬러 타고 올라가면. 예, 예. 근데 병 증세만 보고 고기만 이렇게 네, 하니 예, 예, 참 맞습니다. 많이 답답해요. 맞습니다. 신장이 사실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은 워낙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투석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 많이 안타깝거든요. 맞습니다. 예. 투석을 한번 하면 계속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그냥 장기 이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만성 신부전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 투석과 만성 신부전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예. 또 약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한방 쪽으로 약초를 약초를 어떤 거를 쓰면은 되는지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예, 예. 그 만성 신부전으로 가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되기 전에 신장이 나빠지는 전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변을 자주 보고 거품 나오고 혈뇨 나오고 뭐 발톱무 좀 있고 족저근막염 있고 통풍, 요로결석이 전부 다 네네. 신장이 뜨거워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약초를 이렇게 먹어서 그러면 신장이 좋아지고 네. 만성 신부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도 좋아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신장이 조혈 호르몬을 공급하니까 네. 당연히 골수에서 연고를 재생해 주죠. 예. 그래서 신장은 약초로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예. 만성 신부전 돼서 투석할 정도 되면 그때는 네.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어지간하면 투석하기 전까지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을 다 맞습니다. 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약초도 어차피 각 사람들마다의 몸 상태에 따라 약초를 다르게 배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 그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신장에는 뭐 두축나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딱딱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나빠지기 전에 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먹어야지 예, 예. 좋은 거고. 예, 그렇죠. 예. 이미 병이 발병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제를 해서 드셔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예. 이 점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신장을 좋아지게 해서 약사님의 경우는 이제 무릎이 좋아져서 책까지 쓰게 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그 섬유 근육통 앓으시는 분들은 하체만 아픈 게 아니고 네. 이 어깨랑 이 손가락, 팔목, 팔꿈치, 네. 어깨 네. 예, 아파가지고 이 등짝까지 다 아프니까 병원을 참 많이 다녀도 뭐 도수 치료 받을 때 그때뿐이지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근본 치료는 장기를 좋아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못 구해서 계속 그걸 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관심인 상체 관절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음 2부 시간에 네, 예.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예. 그럼 다음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